010으로 시작한 전화였습니다. 제호금리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억 2천만 원 증발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누군가는 이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 전화의 정체, 중국에서 날아온 정교하게 조작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에 고민하던 40대 A씨. 그에게 걸려온 전화는 너무나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상환 자금을 전달하라는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통장 잔고 0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 걸려오는 국제 보이스피싱 전화의 무려 94.1%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칭다오, 웨이하이 등 산둥성 지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3.8%, 베트남이 1.3%, 캄보디아는 0.8%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피싱 전화들이 010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범죄 조직은 국내 VPN과 대포폰, 가상 IP를 이용해 국내 번호처럼 가장한 국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해외 발신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콜센터부터 자금 관리, 교육 시스템까지 갖춘 기업형 범죄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지검이 구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캄보디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 안엔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관리자, 상담원 등 60명 이상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원은 성과에 따라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대포폰 관리, 현금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합숙 교육을 통해 범행 수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역할은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실적에 따라 관리자까지 승진합니다. 그야말로 피싱 산업화, 보이스피싱의 플랫폼화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범죄 조직 왜 쉽게 잡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공조의 한계입니다. 중국, 태국, 캄보디아 모두 인터폴 회원국이지만 인터폴은 강제 체포권이 없는 정보 공유 협의체에 불과합니다. 적색 수배가 내려져도 그 나라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경찰이 공조를 요청해도 현지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자국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에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중 코리안 데스크 인력 2명이 활동했지만 현재는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배치가 이동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검거된 15,000여 명 중 총책급은 단 2.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말단 조직원만 검거하고 진짜 책임자는 그림자처럼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이제서야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경찰청, 통신사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상황실 중심의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먼저 중국과의 수사 공조 인력 확대, 그리고 발신번호 위장 차단 기술의 전면 도입을 촉구합니다. 010으로 시작한 전화, 익숙한 번호 하나에 당신의 소중한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모님, 자녀, 동료가 이 같은 수법에 노출돼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의 경계심 부족이 아닌 국제범죄와 공조의 빈틈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과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